안녕하세요. 저는 미군 특수부대에서 복무 중인 마테오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군대인 미군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멋진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부대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특수부대원으로 복무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병영식이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뷔페식의 맛있는 음식들을 식판에 꽉 채워갈 때의 설렘과 행복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최근에는 병영식을 개선해서 부대원들에게 더 넓은 폭의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전형적인 미국식의 식사에 질린 장병들을 위해 미국 요리와 더불어 최근 들어 미국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다는 동아시아 요리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놓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부대원들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매우 기름지고 무거운 식단 때문에 체중 문제나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장병들도 꽤 많았기에 건강하고 가벼운 식단으로 유명한 동아시아 요리들이 추가된다면 더욱 강한 부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죠. 저희 부대의 식당에 입찰한 업체는 총 3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업체들은 각각 한국, 일본, 중국 요리를 다루는 업체들이었죠. 또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미국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부대원들이 입찰업체들의 음식을 직접 맛보고 투표하여 득표를 많이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거의 미쳐있다시피 한 딸 때문에 한식당에 자주 다니곤 했고 그래서 한식이 가장 기대되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 김밥이나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등의 한식은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고 저는 거의 미국 음식만큼이나 한식을 많이 먹어봤기에 한식이 얼마나 우수한 음식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동료 부대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래도 일식을 가장 기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일식은 비싼 요리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은 그러한 고급 요리를 매일같이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몹시 설레하는 듯했죠. 그렇게 심사 날짜는 다가왔고 가장 먼저 심사를 받을 업체는 일식을 만드는 일본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은 일식을 맛보자마자 일동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일식은 기대와는 다르게 수준 이하였거든요. 그렇게나 기대했던 라멘은 거의 바닷물만큼 짰고 대용량을 조리해야 해서 그런지 면발의 상태도 너무 푸석푸석했습니다. 생선구이 요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미국인으로서 미국인만큼 짠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식은 그러한 미국 음식보다도 훨씬 짜더라고요. 이건 말 그대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짠물을 잔뜩 머금은 물고기를 그대로 구워낸 듯한 염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스시 요리는 더욱 실망스러웠죠. 이걸 요리라고 불러도 될까 싶을 정도로 스시는 그저 생선을 잡아다가 그대로 썰어놓은 게 다였거든요. 심지어 단가 문제 때문에 스시 요리는 점심 식사 때에만 맛볼 수 있고 그마저도 한정 수량으로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이건 훈련을 할 땐 하고 쉴 땐 쉬고 먹을 땐 먹는 저희 부대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형편없는 정책이었기에 저희는 그저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부대원 다니엘은 자신은 주말마다 낚시에 다녀오니까 자신에게 기름값만 주면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주겠다며 포효했고 부대는 이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일식에 실망한 채 곧 중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 요리사들이 입은 옷을 보자마자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요리사들은 조리복 대신 한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한복에 대해 잘 모르는 동료 부대원들은 조리복 대신 웬 동양의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온 중국 요리사들을 보고 아이디어가 좋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줬지만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명예 한국인쯤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딸 때문에 한국을 가족여행으로 간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화 분쟁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솔직히 저는 중국의 이러한 양심 없는 행동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한국 문화를 가로채든 말든 본질적으로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간 한국에서 받았던 호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경복궁에 갔을 때 한복이 예쁘다며 자신도 입고 싶다고 칭얼대는 딸을 위해 한국인들은 귀신같이 저희의 영어를 알아듣고 한복 대여점까지 데려다 줬는데요.
또한 한국인들은 한복을 입은 제 딸이 귀엽다면서 먹을 것을 나눠준다거나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저희 가족 사진을 10분 동안이나 공들여 찍어준다거나 하며 노래방 미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줬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해가면서까지 남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그러한 배려를 받은 제가 한국의 문화,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다면 그건 겁쟁이이자 비겁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이봐요, 당신들이 입은 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입니다. 중식을 보여주러 온 자리에서 도대체 왜 한복을 입고 나오신 거죠? 그러자 조금 전 너스레를 떨던 다니엘도 짐짓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자신의 딸도 한인타운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려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눈알을 부라리더군요. 아무래도 딸 바보인 다니엘도 저처럼 본의 아니게 한국에 대해 강제로 잘 알게 된 모양이었는데요. 그렇게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는 일순간 싸해졌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던 중국인 요리사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갑자기 영어를 못하는 척 원맨쇼를 벌이더라고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태도는 매우 괘씸하긴 했지만 저희에게 중요한 건 요리였으므로 그렇게 요리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공개한 요리는 아무리 봐도 중국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중식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식에 대해서라면 딸 때문에라도 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중국 요리사들이 공개한 요리는 삼계탕과 불고기, 삼겹살 등 누가 봐도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한국 요리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한식당들이 생겨나고 있고, 아무리 한국에 관심이 없는 미국인이더라도 이러한 대표적인 한식쯤은 전부 먹어봤을 것이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중국 요리사들이 한식을 요리한 이유도 이러한 한식의 엄청난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인 듯 보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한식을 보게 된 부대원들은 이게 중식이었던 거냐며 일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부대원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한식이건 중식이건 관심 없고 그저 맛만 좋으면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한식은 매우 과학적이고 우수한 음식이기에 맛없게 만들려야 만들 수가 없었고, 부대원들은 꽤나 만족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다니엘만은 미간을 찌푸리며 연신 불쾌함을 표했죠. 그리고 이내 다니엘은 숟가락을 내던지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이건 한식이잖아. 김치도 한식이고 삼계탕도 한식인데 왜 중국 음식인 것처럼 내놓은 거지? 하지만 부대원들은 이젠 질렸다는 반응을 보일 뿐이더군요. 저희들은 누구의 음식인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맛만 좋으면 된 거 아니냐며 대다수가 미국의 일이 아니니 신경 끄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쪽으로 기운 여론을 귀신같이 파악한 중국 요리사들은 이번에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더군요. 파오차이는 중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유래된 중국 음식이며 삼계탕 또한 연계와 찹쌀을 넣은 전통 광둥식 국물 요리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요리를 베낀 것이고 이들은 마땅히 중국 측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에는 파오차이를 이용한 여러 요리들이 있다며 증거로 추가적인 요리 하나를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곧이어 나온 요리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부대찌개였고,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사적인 요리거든요. 그런데 중국 요리사들은 이건 바로 파오차이 찌개라며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들이 즐겨 먹던 전통 요리라고 억지를 부렸죠.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 참전 용사시고 저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 항상 부대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부대찌개는 미군 부대에서 납품되던 여러 재료들이 부대 밖으로 유출되면서 남은 음식을 가난했던 한국 국민들이 김치와 함께 넣고 솥뚜껑에 볶은 요리라고 말씀하시며 옛날 생각이 떠오르실 때마다 부대찌개를 끓여주시곤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폭격으로 파괴된 서울 시내에서 부대찌개를 끓여 먹는 한국의 고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지금의 엄청나게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니 불가능을 극복해낸 한국인들에게 존경심마저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서울을 완전히 파괴한 장본인인 중국인들이 부대찌개를 자신들의 요리라고 주장하다니 저는 순간 혈압이 올라서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부대찌개 통을 뒤엎으며 부대찌개는 한국전쟁에서 유래된 한국 음식이고 당신들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산화하신 전쟁 영웅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자 분위기는 일순간 조용해지더군요. 사실 저희 부대원들은 특수부대 특성상 직계 가족 중에 전쟁 영웅이 있다거나 애초에 군인 집안 출신인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부대원들의 가족 중에는 한국전쟁에서 산화하셨거나 아직까지도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기에 웃고 떠들던 부대원들은 갑자기 진지해졌죠. 그리고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휴대폰을 꺼내서 부대찌개의 기원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내 부대찌개는 한국전쟁 당시에 탄생한 한국인들만의 소울푸드인 것을 확인한 이들은 이성을 잃고 중국인들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은 입고 온 옷도 전부 찢겨진 채 팬티바람으로 황급히 도망가야 했고 일부 부대원들은 한국을 옹호하던 저와 다니엘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인들과는 애초부터 상종하면 안 됐다면서 그렇게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도 자랑할 만한 요리 하나 없어서 인구 5천만 명의 한국 문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뒤늦게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죠. 저희는 중국의 수준 낮은 문화 도둑질을 비난하면서 흥분을 조금 가라앉혔고 마지막 요리인 한식을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식은 정말 뛰어난 음식이었어요. 김밥 같은 음식은 식사용으로도 좋았지만 훈련 상황이나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때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하기에 딱 좋았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불고기는 호불호라는 게 아예 갈리지가 않더라고요. 비빔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간과 재료를 조절할 수 있는 비빔밥은 기호에 맞게 먹기에 딱 좋았고 심지어 채식주의자 동료들에게도 매우 사랑받았죠. 심지어 그렇게나 치킨에 자부심이 가득했던 흑인 동료들은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맛보고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흑인들은 다른 나라의 치킨 따위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만큼은 거의 뼈까지 씹어 먹으려고 하더군요. 한국 요리 고수의 반열에 오른 제겐 잡채만큼 훌륭한 음식도 없었는데요. 아내는 매번 잡채를 해달라며 떼를 쓰는 딸을 위해 종종 잡채를 만들어주곤 하는데 직접 지켜본 결과 잡채만큼 손이 많이 가는 요리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만든 오리지널 버전의 잡채는 정말 최고였고 이 요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는지 삼삼조차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더라고요. 사실 투표 결과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일본 측에 투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중국 투표함은 아까 전에 소동 때 애초에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일부 부대원들은 차라리 미국 음식 대신 한국 음식으로 전부 대체해버리면 안 되냐며 울상을 지었을 정도로 한식은 정말 호불호 없이 모두가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대에는 별도의 한식 배식구가 생기게 되었고 그저 식단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저희는 모든 평가에서 훨씬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이며 완벽한 부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그야말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최고의 음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저희의 성과는 미국 부대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 많은 부대들에서 한식 식단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식단을 한식으로 바꾼 어느 한 비만 소대는 식단 변경 3개월 차 만에 소대 자체가 해체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이들은 정말 무슨 짓을 해도 도저히 살을 뺄 수가 없어서 강제 전역까지 앞두고 있었지만 한식을 먹자 3개월 만에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메이드 인 코리아답게 한식은 요리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식 요리사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은 별도의 쿠킹 클래스까지 열어서 떡볶이나 김치, 순두부찌개 등의 한국 요리를 만드는 법을 공유했고 저를 포함한 아이를 가진 수많은 동료들이 그러한 무료 쿠킹 클래스를 수강했죠. 특수부대원들이 요리나 하고 있다니 삼삼이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한 가정의 아빠이자 남편이거든요. 이따금씩 한국인 요리사에게 배운 한식 요리를 선보일 때면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직업 특성상 집에 며칠씩이나 못 들어올 때가 많은 저희였지만 한식은 그러한 저희들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된 저는 이제는 딸 때문에 억지로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아닌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지 요즘 저희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인 척하는 저품질 짝퉁 한식담을 찾아내고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남의 문화의 숟가락을 얻는 것을 어찌나 잘하던지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한식당은 거의 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저품질 짝퉁 한식당이거든요. 이들은 지저분한 주방에서 중국식으로 교묘하게 변형한 이도 저도 아닌 한식을 만들고 음식 명칭과 기원도 전부 중국식으로 표기하고 있기에 한국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아무래도 중국인들은 이득을 위해서라면 포기하는 법이 없기에 저희의 이러한 자경단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